지금부터는 이제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한 이제 안경 배율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S만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S 플러스 C 렌즈를 갖고 교정을 하는 데가 있겠죠. 임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난시를 교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하고, 그리고 이제 광학적 회선 사이라고 해서 안구의 그 회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그 안경 배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이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난시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토릭 렌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경선에 따라서 이제 굴절력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 주경선을 갖고 이렇게 교정을 하지요. 그래서 뭐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 관련된 그 두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의 위치를 그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에 이제 망막을 이제 위치하게 됨으로써 이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선명하게 보인다, 선명하게 보이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교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원점의 위치를 무한대로 보낸다, 또는 뭐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에 망막의 위치를 존재하게 한다, 또는 최소 청란의 위치가 이제 중심화 부분에 제대로 맺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걸로서 이제 광학적 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초선과 후초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전초선과 후초선이 존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의 굴절력 차이로 인해서 이 스텀 간격이라고 하는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 간격이겠죠. 자, 그러한 이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 광학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의 크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 사이의 이 굴절력 차이 때문에 상의 크기도 당연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경 배울의 정의에서 보면 이 리프렉티브 팩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리프렉티브 팩터라고 하는 것은 굴절력에 의한 안경 배율의 차이, 자기 배율의 차이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의 굴절력 차이로 인해서, 즉 S만 되어 있는 곳하고 S 플러스 C가 되어 있는 그 굴절력 차이로 인해서 분명히 안경 배율에도 이제 크기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 몇 가지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경선들의 굴절력을 T'이라고 했었을 때 경선에 따라서 각각 그 다른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굴절력에 따라서 우리 그 안경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각기 다른 감마 SM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실제로 그 임상에서도 교정을 할 때도 편의상 강주경선과 우리가 주경선, 그 경선에 따라서 경선은 무수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약주경선 방향에 따른, 또는 뭐 강주경선의 방향에 따른 이 경도, 우리가 지구를 봤을 때 경도하고 위도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다른 어떤 이 굴절력을
반지름을 갖게 되고, 그죠? 반지름을 갖게 되고, 이 곡률 반경을 갖게 되고, 곡률 반경에 따라서 굴절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에서도 이 편의상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 그 무수히 많은 그 경선들 중에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광학적으로 교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하죠. 자, 이것처럼 광학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주경선 자, 주경선인 경우에 대해서, 즉 강주경선하고 그다음에 약주경선 만으로 상의 크기를 관찰해 보겠다. 크기를 관찰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광학적 교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인 경우에 대한 서로 수직한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축소 또는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 또는 플러스 렌즈인 경우 또는 확대의 비율이 다르다. 비율이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물체가 변형되어서 보인다는 것이죠. 상이하여 자, 물체가 변형되어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주경선의 위치가 우리 교정축이 90도인 경우에 대해서는 강주경선이 예를 들어 90도라고 하면 이제 약주경선은 180도인 경우가 되겠죠. 180도인 경우가 되겠죠. 뭐 여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강주경선이 90도든지 약주경선이 90도이든지 간에 상대적인 그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의 그 상대적인 주경선은 90도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직교하고 있지요.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S하고 S 플러스 C인 분명히 굴절력 차이가 있을 테니까, 자, 그로 인해서 보는 물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을 볼 때 또는 원형을 볼 때, 자, 원형을 쳐다볼 때 이 정사각형은 자,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원형인 경우는 타원형으로 상이 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경 배율이라고 하는 그 인자가 쉐이프 팩터라고 하는 것하고 리프렉티브 팩터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리프렉티브 팩터에 의하면 굴절력 차이에 의해서 상이 이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상의 크기를 한번 우리 살펴보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사각형이든지 어떤 물체를 쳐다봤을 때는 이렇게 상이 확대되거나 어떤 그 전체적으로 우리 S만 갖고 있는 렌즈라면 전체적으로 확대되거나 전체적으로 축소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S 플러스 C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각 주경선의 방향에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는 경선의 그 각각 방향에 따라서 그 확대되는 비율이나 아니면 축소되는 비율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크기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배율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배율 행렬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지구에 있는 어떤 그 지형도들을 지도에다가 표시할 때 여러 가지 우리 3차원적인 거를 2차원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경광학 적용할 때 구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굴곡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렌즈에 대한 굴절력을 우리가 평면상에 표시하는 게 바로 굴절력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굴절력 행렬은 결국 우리가 이 평면상에서의 x 좌표, y 좌표를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기준이 되는 굴절력 행렬,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 행렬이 있겠죠. 그 굴절력 행렬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그 배율 행렬을 바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근원 자체가 굴절력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면에 대한 굴절력 행렬이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굴절력 행렬은 이렇게 표시하였었죠. dx 성분, dxy 성분, dyx 성분, dyy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d의 xy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고요. 그다음에 yx는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xy하고 yx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y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 플러스 c 코사인 제곱 세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 즉 굴절력 행렬에 대한 각각의 이 성분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제 이 배율 행렬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떠한 가정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선 정의를 하는데 SC 표기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표기의 S를 갖는 기준 주경선의 굴절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ds라고 이렇게 표시합시다. ds의 디옵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ds.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경 렌즈를 우리 렌즈 미터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임의에 모르는 토릭 렌즈의 굴절력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S 값을 먼저 찾고, 물론 C 값을 먼저 찾고 S 값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S 값을 먼저 찾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이 토릭 렌즈에 포함되어 있는 C 값을 우리가 다시 찾습니다. S를 먼저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처음 점하고 나중에 되는 점, 선명하게 보이는 두 군데가 있겠죠.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두 번째로 설명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S에다가 C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굴절력, 그 렌즈의 기준이 되는 렌즈의 굴절력을 바로 S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그 S에 대한 디옵터를 DS라고 이렇게 두자. 즉, 다시 한번 읽어보면 S 값만을 가지고 있는 기준 주경선의 굴절력을 DS로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또 SC 표기인 경우에 대해서 SC 표기의 S 플러스 C 즉 C가 포함되어 있는 기준 면이 우리 S면이기 때문에 S면에다가 토릭 렌즈인 경우에 C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S 플러스 C인 경우, 즉 우리 렌즈 메타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걸 찾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S 플러스 C 값을 갖는 기준 주경선의 수직인 다른
주경선. 그러니까 강주경선을 먼저 찾든지 약주경선을 먼저 찾든지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편의상 강주경선부터 먼저, 그러니까 S에 대한 값을 먼저 찾죠. 다른 주경선의 굴절력을 우리가 뭐라고 두느냐면 DT라고 두자는 것이죠. DT, D업표로 우리가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이 말은 DS라고 하는 것은 바로 S인 경우를 말하고요. 그죠? 그리고 DT라고 하는 것은 바로 S 플러스 C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경 배율에 대한 이 행렬, 즉 배율 행렬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 배율 정의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때 S 대신에 DS를, 그리고 S 플러스 C 대신에 DT를, 즉 이러한 식들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저 밑에 계속 이어서 DXX 우리가 굴절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이 행렬 값이, 굴절력 행렬 값이 바로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인데, 우리가 DS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즉 DS 다시 코사인 제곱 세타죠. 자,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플러스 DT의 사인 제곱 세타 이고요. 그리고 DXY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DS-DT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고, DYX라고 하는 것은 저와 똑같이 DS-DT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YY 성분은 DS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DT의 코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식이 굴절력 행렬에 대한 이 식이 S하고 S 플러스 C인 경우에 대한 굴절력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게 바로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일반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SC 표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굴절력 행렬을 표시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경 배율인 경우에 대해서 상의 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선명도와 관계없이 상의 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의 크기와 관련된 새로운 행렬로서 우리가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갖죠. 정의를 하고 즉 크기와 관련된 굴절력 행렬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인 경우에는 브록 8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록 8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에 대한 굴절력 행렬에서 상의 크기와 관련된 우리 새로운 이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상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행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DS하고 DT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정의를 했었죠. 정의된 개념들을 가지고 상의 크기와 관련된 행렬로 나타내어 본 게 바로 이러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굴절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굴절력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의 크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 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행렬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배율 행렬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어떻게 두냐면 우리가 주경선인 경우에 대해서 DIAN, 오케이. 자, 주경선인 경우에 대해서 주경선의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마 S 또는 감마 T로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선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 다르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처럼 주경선인 경우만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경 배율을 얘기를 할 때도 주경선인 경우에 대한 안경 배율인 감마 T, 그다음에 감마 S를 갖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로만 표시되어 있는 굴절력, 렌즈의 굴절력에 의한 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굴절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S 플러스 C, T라고 하는 것은, DT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C에 의해서, 즉, 구면 굴절력하고 거기에 우리 C가 토릭 렌즈인 경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굴절력이 합해져 있는 그러한 굴절력에 대한 그 상의 크기에 대한 이 굴절력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안경 비율은 자,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두자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안경 배율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괄호를 표시하지요. 우리 굴절력 행렬은 이렇게 뒤로 표시하는 것처럼, 그죠? 뒤로 표시하는 것처럼 수학에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괄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안경 배율만을 갖고 x, y, x 프라임 또는 뭐 이 좌표상에서 임의의 좌표를 나타내는 행렬을 바로 감마 행렬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즉 x, x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x, y, 그다음에 yx, 그다음에 감마 y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감마 x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낸 것처럼 ds라고 하는 것은 즉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굴절력 행렬이 가지고 있는 렌즈의 굴절력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이 굴절력에 대한 행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굴절력에 의해서 상의 크기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 상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포함한 행렬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록 8에 설명되어 있고요. 꼭 부록 8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상의 크기와 관련된 행렬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그 크기의 이 안경 배율의 상의 크기에 대한 각각인 경우에 대한 행렬 요소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D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에 대한 굴절력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DS인 경우에 대해서는 감마 S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DT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마 T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바로 감마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감마 S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감마, 우리가 DT이기 때문에 감마 T,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자, 그리고 두 번째 XY의 배율 행렬인 경우에 대한 이 성분의 형태는 바로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T, 그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YX에 대한 배율 행렬의 요소는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T,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의 크기에 대한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율 행렬의 요소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ds는 우리 감마 s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감마 s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감마 t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처음에 다 유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미션으로 이렇게 두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배율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자, 배율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배율 행렬은 이제 감마 의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 행렬이 있지요.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죠?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에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굴절력 행렬, 굴절력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굴절력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굴절력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의 크기, 이거는 이제 선명도만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교정을 하기 위한. 근데 상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냐를 나타내는 행렬로 우리가 변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데서 우리가 새로 도입된 개념이 바로 S만을 갖고 있는 디옵터를 DS 그리고 또는 감마 S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S 플러스 C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상의 크기에 대한 굴절력을 DT라고 이렇게 뒀을 때 DS하고 DT에 대한 안경 배율의 변화, 안경 렌즈에 의한 상의 크기의 변화를 상의 크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행렬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러한 식은 우리가 바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정용 토릭 렌즈가 S가 자 6디옵터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디옵터 2디옵터이고 교정축이 예를 들어 130도이다. 자, 130도이다. 자, 이거의 얇은 토릭 렌즈 토릭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정점 간 거리가 예를 들어 L을 14mm로 하여 교정된 난시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정중앙에 이 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체를 이 정중앙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 시선하고 일치하게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 사선으로 그죠? 지금 이제 사선으로 보는 부분들 이제 광학적 회선 사위니까 그 회선 사위 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OC하고 우리 동공 중심선하고 일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중앙의 정사각형을 본다. 을 주시할 때의 모양을 한번 보자. 할 때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분명히 토릭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토릭 렌즈에 의해서
다른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 즉 수직하고 우리가 뭐 수직이 강주경선일 수 있고 또는 약주경선이 될 수 있으니까 수직하고 수평인 경우에 대해서 굴절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상을 이렇게 어떤 물체를 쳐다봤을 때 상이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겠죠. 그러면 바로 수직이든지 강주경선이든지 약주경선이든지 간에 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그 비율을 한번 정량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자.